요즘 핫한 노무 이슈를 읽어드립니다. 노무법인 익선의 최지희 노무사입니다. 이승주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지민 손해상사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월 24일 날 MBC에서 보도된 뉴스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영상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고인의 충격적인 유서 내용은 회사 측의 조사에서도 사실로 드러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MBC가 입수한 당시 사건 조사 보고서입니다. 한 노무법인이 한 달 동안 관련 직원 1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유서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문신 검사를 하겠다며 옷을 모두 벗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유 씨의 입사 동기는 지 씨가 문신 있는 사람 있냐고 물어서 유 씨를 포함해 없다고 답했지만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팬티만 남기고 옷을 벗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지 씨는 부서 야유회에서 찍었던 나체 사진의 경우엔 수년간 회사 컴퓨터에 보관하고 A4 용지에 출력해 신입사원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굳이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직원들의 신체를 볼 필요도 없고 보관은 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의 그 담당 업무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뭐 이렇게 짧은 팔의 어떤 옷을 입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좀 고객 응대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근데 그런 어떤 업무상 필요성도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 사진을 이렇게 보관하고 또 남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접하기 어려운 그렇죠. 정도의 직장 괴롭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괴롭힘뿐만 아니라 어떤 그 성희롱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는데 둘 다 행위가 해당될 때에는 좀 더 처벌 규정이 많은 남녀고평법상의 이제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이제 처벌받는 거죠. 네, 하여튼 그 노무법인의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더라도 뭐 조사 결과 자체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내부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우리 직원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의 노무법인을 맡기는 거 정말 잘하셨다. 지 씨의 탈의 지시와 회식 중 성추행, 알몸 사진 촬영 같은 직장 내 성희롱은 면직까지도 가능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성희롱 이슈로 접근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사안이다. 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계인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나도 당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왜 피해자들이 좀 피해를 호소하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아마 우리 직장 내에서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거나 그렇죠. 지금 제대로 된 어떤 조사기구나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런 피해자들도 더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 것 뿐이고 다른 또 작은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활발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 문화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로 2019년도부터 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인권 정형이 의무화가 되어서 이런 구제기구나 구제센터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좀 어렵고 힘든 괴롭힘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구제 채널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해자들 행동이 기업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였다면서도 반장 지 씨는 정직 3개월, 선배 조 씨는 정직 2개월에 그쳤습니다. 사실 정직 3개월은 그렇게 뭐 가벼운 징계는 결코 아니거든. 사실은 뭐 해고 이제 아래 단계 징계가 정직인데 대개 한 3개월 정도까지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해고 바로 밑단의 징계가 이제 정직 3개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직 3개월이 뭐 약한 징계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안의 심각성이라는 얘기죠. 사안 자체가 중환되다가 또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또 결과가 또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반성한다 하더라도 이 사안의 어떤 심각성 비춰봤을 때 정직 3개월은 뭐 좀 너무 약하다 이렇게 이제 아마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그 근로기준법이나 뭐 남녀고평법에서 이런 괴롭힘과 성희롱이나 이런 인권 침해들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애초부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구제를 하기 위한 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인이 되어서 사실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남은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이러한 그 진상을 다 규명해서 명명백백히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에 맞는 상응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이 그것이 이제 유족에게는 어느 정도 피해 구제가 되겠죠. 회사든 아니면 뭐 가해자든 형사처벌을 받으면 네. 유가족과 형사 합의를 해야겠죠. 네, 네. 그런 문제 그것도 있겠죠. 이제 별개 문제거든요. 근데 징계는 징계. 그리고 이러한 가해 행위자들에 대한 형사나 민사와 관련된 부분도 동시에 다 진행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를 진정한다던가 여러 가지 구제 방법들이 있겠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근로기준법에도 조항이 있거든요. 가해 행위자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할 때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피해 근로자가 없지만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더라면 유족이 이렇게 안타깝고 정직 3개월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한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은 최초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이 있을 때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에 나와 있는 조치들을 사실은 이제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법에서는 이제 만약에 정상적으로 최초에 이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이제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전제를 말씀드리면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하고 이제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도 근무를 하면 그렇죠. 또 뭐 2차 가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환 배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휴가를 부여한다든지 이것도 이제 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끔 해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직장 괴롭힘이 맞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징계 조치가 따라야 되겠죠. 가해자들은 정직 기간이 끝난 뒤 복귀해 지금도 버젓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들, 이제 행위자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행위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반응들이 많은 편이에요. 내가 가해자다라고 몰리게 되면 이건 명예훼손이다. 난 그런 적 없다. 이거는 그 친구가 원인 제공한 거다. 오히려 나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역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호소하는 그 근로자를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던가 이런 2차 가해를 양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꼭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이 좀 이건 명백하고 문제를 좀 삼아야 되겠다 할 때는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녹음을 한다든지 체증을 해야지만이 또 권리구제를 또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녹음과 관련해서 불법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본인 당사자가 포함된 상태에서의 지금 우리도 만약 3명 있는데 제가 녹음을 한다. 그것은 불법은 아니죠. 네, 해서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명백히 문제 있는 이런 괴롭힘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보다 빨리 신고하시는 게 큰 피해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요즘 핫한 노무 이슈를 읽어드리는 컨텐츠 오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컨텐츠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